소형 SUV 주제에 스포티지만큼 비싸? 그래, 얼마나 잘 들리나 밟아봅시다. 네, 분명히 핸들을 잡았잖아요. 근데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잡고 있는데 인식을 안 해? 안녕하세요, 2차전차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현대 코나 시승하려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출시 현장에서도 2차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댓글 보니까 반응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았어요. 아무래도 비싸서겠죠. 지금 이 신형 코나 시작가가 개별 소비세 인하 적용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2,468만 원이니까 지난 세대에 비해서 400만 원 가까이 오르면서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비싸졌습니다. 사실 준준형 SUV인 스포티지랑 비교했을 때도 1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니까 야씨 그러면 스포티지 사지,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는데요. 현대 측에서는 잠깐만 이거 상품성 진짜 좋아졌다니까, 기존의 차급 이런 룰을 깰 거야, 이건 룰 브레이커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대체 어떻게 좋아졌는지 직접 몰아보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2차 관련해서 디자인 관련된 리뷰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쪽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나 더, 아니야 나 이거 안 볼래, 나 스포티지 볼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다시 교체된 링크 클릭하시면 스포티지 리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건 1.6 터보 모델 중에서 최상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입니다. 디자인적인 걸 몇 가지를 제외하면 기능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풀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가격은 3,380만 원이네요. 1.6 터보 모델은 기본가가 2,5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차가 3,400만 원 정도 하니까 같은 엔진 안에서도 옵션으로만 가격이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데요. 사실 이 안에는 4륜구동 옵션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N라인이라고 성능적이거나 디자인적으로 조금 추가되는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은 2륜구동 모델 안에서는 옵션가가 최하위 트림과 최상위 트림이 한 5,6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사실 현대차는 좋게 말하면 옵션이 다양하다, 좀 안 좋게 말하면 옵션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 이런 이미지가 있듯이 같은 엔진 안에서도 최하위 트림과 뭔가 풀옵션 간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는 편이었는데요. 그거는 현대차가 우리나라에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시장별로 뭔가 적절하게 옵션을 배분하기 위해서 해놓은 장치인데요. 이번에 나온 코나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굉장히 적어요. 그만큼 최하위 트림에도 옵션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이 계기판과 쭉 이어져 있는 이 기능도요, 깡통 모델에도 들어갑니다. OTA라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기능도 기본 모델부터 다 들어가고요. 중간 트림만 가더라도 전동 시트라던가 통풍 시트, 그리고 파워 윈도우까지 들어가니까 따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사더라도 탈만한 것 같아요. 실용성과 경제성을 생각해서 소형 SUV를 타던 분들한테는 저렴한 코나라는 옵션이 하나 사라진 게 되겠죠. 최상급 트림을 놓고 비교했을 때 동급 소형 SUV인 셀토스랑 비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종류가 적고 풀옵션을 했을 때 두 차의 가격은 엇비슷해집니다. 그리고 크기도 코나가 소형 SUV 중에서도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를 겪으면서 소형 SUV 중에서 가장 큰 차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가 많이 업이 됐습니다. 다만 준준형 SUV인 스포티지나 투싼과 비교하면 여전히 크기가 작은 건 사실이죠. 일단 높이 면에서 9cm 낮고요. 실내 공간을 봤을 때도 9.5cm 정도 앞뒤 길이가 적습니다. 차폭도 4cm가 작으니까 롤 브레이커라고 하기에는 차급까지 뛰어넘지는 않았어요. 일단 크기적인 면에서. 다만 옵션적인 면에서는 최근에 나온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그랜저에 들어갔던 옵션들 대부분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그랜저와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나 바로 윗등급에 있는 준준형 투싼과 비교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 내비게이션 하면 12.3인치인데 투싼에는 10인치가 들어가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적인 면에서는 차급을 조금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투싼에 들어가 있는 무릎에 적외선 열선을 깔아서 무릎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 예전에 원래 코나에 있었던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진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현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조금 아프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으면 앞에 움푹 파여 있어서 창문에 반사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예전의 코나처럼 위에 딱 올라와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 미관상 안 이뻐요. 그래서 아예 없어진 게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오늘 시승하러 오면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정숙성입니다. 무슨 소형 SUV의 정숙성을 기대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차 발표회에서 현대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음 잡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 였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80에서 90 정도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노면 소음과 바람 소리는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특히 고른 길을 갈 때 노면 소음은 그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데요, 요철이 있다거나 길이 이어지는 매듭 구간이 있죠. 거기서는 덜컹덜컹 소리가 오히려 다른 소형 SUV보다도 크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살짝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또 밖에 직접적인 바람 소리는 크게 들어오지 않는데요, 옆에 가는 차들의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와서 정숙성을 강조했던 거에 비교해서는 살짝 실망감을 주고 있네요. 이게 원인을 생각해보면 앞에 윈드실드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는데 양 옆쪽에는 접합 유리가 아니다 보니까 양 옆쪽에서 다른 차들의 소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 새로 나온 코나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소음이면은 고속도로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음악을 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스 오디오 시스템을 켜고 고속도로에서 90을 밟았을 때 소리를 중단까지 했을 때 그 보스 오디오가 완전히 묻힐 정도로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었고요. 전체 사운드 볼륨 크기 안에서 한 3분의 2, 4분의 3까지 올렸을 때 노래가 조금 선명하게 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멈춰있는 상태에서 오디오를 확인했을 때는 굉장히 오디오 시스템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고속도로라고는 하지만 지금 과속은 안 하고 있거든요. 80에서 100 왔다 갔다 하는 속도 안에서 오디오 시스템이 이렇게 잘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들어온다는 거는 분명히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정숙성을 향상시켰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법 했는데, 강조하길래 확인해 봤더니 강조할 만큼 좋아지진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면서 소음 부분에서 걱정했던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가 다른 차랑 똑같은 수납 공간도 있지만 조금 다르게 생긴 수납 공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수석 앞쪽에 있는 추가 수납 공간이라던가 그 센터 콘솔도 보면은 다른 차처럼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뚫려 있습니다. 가운데 이 턱도 빼서 다 평평하게 쓸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굉장히 높여놨는데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패브릭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 안쪽은 다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뭔가 얹어 놓으면 움직이면서 소음이 난다거나 혹은 차에 자체적으로 뭔가 잔진동 같은 게 있으면 저기서 잡소리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각 수납 공간마다 작은 소품들을 넣어서 잡소리가 나진 않을까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잡소리는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런 소품들이 움직이면서 조금 소음을 유발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코나 특유의 수납 공간을 활용하실 분들이라면 그 수납 공간 아래에다가 매트를 깔아 놔야만 소음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의 주행 성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는 총 3가지의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이 센터 터널 가운데 조그식 다이얼처럼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차의 기어는 핸들 뒤쪽에 이렇게 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요걸 돌리면서 드라이브와 후진 그리고 파킹까지 적용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 조그 다이얼을 돌리면 주행 모드가 스포츠, 노말, 에코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코 모드에서 일단 밟아 보겠습니다. 오, 뭐지? 이번에는 노말입니다. 지금 노말이죠? 와, 마지막 스포츠로 돌려보겠습니다. 와, 주행 성능 진짜 좋다. 1.6 터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갑니다. 특히 진짜 인상적이었던 건 에코 모드일 때는 사실 엑셀을 세게 밟는다고 해도 튀어져 나가는 느낌보다는 살짝 굼뜨게 우웅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보통 소형 SUV들이. 지금 신형 코나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에서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을 밟았을 때 살짝의 딜레이는 있지만 중간에 갑자기 푹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노말로 돌렸을 때 앞에 그 굼뜨는 느낌이 딱 줄어들면서 툭 하고 치고 나가는, 오히려 다른 소형 SUV에서는 스포츠 모드라고 느낄 만큼 주행감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뭔가 당연하게 소형 SUV라면은 이 정도에 그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밟았는데 갑자기 너무 스포티하게 나가니까 살짝 당황을 했어요.
에코 모드부터 노멀 모드까지 주행감에서 스포츠성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스포츠 모드로 돌렸을 때 여기서는 변화가 적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거기서는 핸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와, 이번엔 핸들 조향감까지 스포티해졌네 라는 느낌을 명확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실용성 같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드러운 세팅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스포티하게 세팅을 하니까 굳이 L라인으로 가지 않아도 일반 모델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차 같아요.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소형 SUV 중에서는 새로 나온 코나가 가장 매력적인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80에서 100 정도로 갈 때 옆차의 소음이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차만 고속으로 갈 때는 앞에서 오는 그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다 보니까 주행할 때 안정감 있게 큰 소음 없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정숙성을 강조한 게 고속으로 혼자 주행하고 할 때 정숙성을 높였다고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차에는 이 차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차들도 있잖아요. 그걸 놓치셨네. 딱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이 차의 핸들링 감각은 스포츠 모드일 때를 제외하고는 여느 소형 SUV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특유의 좀 살짝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요. 코너링을 돌 때는 다른 소형 SUV랑은 약간 차이가 듭니다. 조금 더 롤링이 심한 것 같아요. 코너를 돌 때 살짝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거는 서스펜션의 영향도 있을 테지만, 이 차가 다른 소형 SUV에 비해서 롤링이 심한 건 아무래도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소형 SUV라고 하면 SUV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차체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SUV지만 코너링을 돌 때 롤링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번 코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높이도 소형 SUV 중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라기보다는 준준형급 SUV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롤링이 나오는 것 같고요. 방지턱 너무 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40 정도고요. 방지턱은 확실히 넘었어, 그건 알겠는데 큰 충격은 들어오지 않아, 이런 느낌입니다. 서스펜션만 딱 돌아봤을 때는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또 좋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스펜션은 주행감을 스포티하게 맞추면서 마냥 물렁물렁하게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다 수준에서 멈췄던 것 같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으로 되어 있어요. 토션빔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서스펜션을 멀티링크로 바꿀 수는 있는데, 멀티링크로 바꾸려면 사륜구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형 코나는 사륜구동을 택했을 때에만 멀티링크를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코나 크기도 커졌으니까 무게도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리고 뭔가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니까 연비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공인 연비로는 리터당 0.5 정도 떨어져서 11.7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연비는 63km를 1시간 동안 주행했을 때 리터당 13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거리의 70% 정도는 고속도로고 30%가 시내 주행이었는데요. 공인 연비보다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나 무게를 높이면서 연비면에서 크게 손해를 봤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깥 디자인이 워낙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으니까 공기 저항이 줄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켜보겠습니다. 현대차 주행 보조 기능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를 이미 여러 차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 차를 통해서 지금 보고 싶은 건 핸들을 놓았을 때 어느 정도로 또 버텨주느냐 라는 건데요.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표시가 떴고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는 저게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잡으면 계속 인식을 못하네요. 분명히 핸들을 잡았잖아요. 근데 아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아래 핸들을 잡았을 때는 인식을 못하네요. 2시와 10시 방향 혹은 3시와 9시 방향의 핸들을 잡고 가는 게 올바른 자세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운전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한 손으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아랫부분 혹은 윗부분을 잡고 운전할 때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인식을 못한다는 게 살짝 실제로 이거 자율주행을 오래 쓰다 보면 귀찮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을 뗐을 때 언제까지 버티고 어떻게 경고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푸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핸들을 잡으십시오가 떴고요. 어차피 여기는 인식을 못하니까 이 아래쪽을 잡아 볼게요. 이렇게까지 잡고 있는데 인식을 안 해?
네, 그 와중에 자율주행은 잘해줍니다. 네. 주행 보조 시스템을 해제하면서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데 충분히 경고를 해주면서 꺼지는 것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데, 자, 근데 왜 이런 데는 인식 센서를 아예 안 달아놨나? 3시와 9시로만 인식을 해서 꺼준다. 이 부분은 아쉽네요. 어떻게 항상 FM으로만 합니까? 자, 차가 커진 만큼 아마 이 차를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패밀리카라면 뒷자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서 승차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뒷자리 탔는데 생각보다 왜 이렇게 허리가 곧져 서 있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당기면 뒤로 조금 더 기댈 수 있어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딱 시트에 의자를 기대서 가면 머리 공간 굉장히 여유 있고요. 시트 아래로 발을 넣고 무릎 공간이 지금 한 주먹 1개 반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좁아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는 신형 코나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뒷자리 승차감 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딱 소형 SUV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승차감이다 정도고요. 앞좌석보다는 서스펜션도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진다. 지금 같은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뒷자리석에서는 잔진동부터 해서 뒷자리의 노면이 더 잘 느껴지면서 충격도 약간의 턱이 있어서 넘어갈 때 쿵 하는 느낌이 오네요. 혹시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이라면 소형 SUV인데도 이렇게 열선 시트에 넣을 수 있는 것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뒤에도 에어벤트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가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갈 수 있다는 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충전기도 C타입 잭 2개를 연결할 수 있어서 아이가 2명이더라도, 그리고 그 두 아이가 핸드폰을 쓸 나이라도 되게 다툼 없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위에 썬루프가 있는데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제 시야에서 볼 때도 썬루프의 한 3분의 1이 천장 턱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데요. 개방감을 위해서 넣으실 분들이라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에 탔던 PD님에 따르면 고속 구간에서 뒷자리의 소음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나오고요. 후면 카메라도 널찍널찍하게 잘 보이네요. 위에서도 잘 보여주고, 인상적인 건 지금 이쪽에 3D로 차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이거 돌리면서 내 차의 위치를 볼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 사이드 미러도 후진 기어를 넣으면 각도가 싹 하고 내려가서 뒤를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방으로 놓으면 앞으로 싹 올라가고요. 이미 B급차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저게 뭐 할 수 있지만 소형 SUV에서 지금 현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옵션이 들어온 거여서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겠어요. 오늘 시승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매체, 기자나 유튜버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코너가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스튜디오에서 차만 봤을 때보다 거리에서 차를 봤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코나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퀴 있는 쪽마다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클레딩이잖아요. 예전 코나만큼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볼 때는 명확하게 잘 보이지만 정면이나 후면에서 봤을 때는 램프 위주로 보이기 때문에 멈춰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보다는 생각보다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차의 디자인은 자기 만족인 거잖아요. 최상급 트림 기준으로 N라인 옵션이 100만 원 정도 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100만 원 넣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시장에 있을 때는 램프를 다 켜놨잖아요. 일자 램프 쫙 있고 굉장히 디자인이 도드라지면서 전 세대 모델이랑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 보면요, 그 일자 등이 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간주행등만 켜줬을 때는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아이언맨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전 코나에 아이언맨 에디션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회색이라던가 빨간색 요런 요택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아이언맨 에디션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주간주행등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보면요, 이렇게 3개 꼭지점 나누듯이 불이 조금 얄팍하게 들어옵니다. 후면에 빨갛게 이렇게 일자로 쭉 들어오는 등도 야간등을 켰을 때에만 들어오는 거니까 저거 이쁘다 라고 생각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실체를 알게 되면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 영상에서 그 실체를 알게 되셨네? 이 차의 무선 충전기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 무선 충전기는 이렇게 가로로 얹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쓰려면 이쪽에 있는 C타입 단자와 핸드폰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쪽에다가 불을 켜줘야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쓸 수 있는데요. 케이블을 연결해 놓으면 핸드폰이 충전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무선 충전 기능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차는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게, 내비게이션 연결을 위해서 핸드폰에 잭을 연결해 놨을 때
단자의 끝부분이 이 차체 모서리에 걸려서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연결 부분이 결국 약해지고 망가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동차랑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연결할 때 무선 기능을 넣어주는 거, 그거 하나면 사실 편의성도 올라가고 단자 망가짐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간 게 참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신형 코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랜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다만 그랜저는 휴대폰을 세로로 충전할 수 있게 해놔서 케이블이 망가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 차는 가로로 충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쉬움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코나 시승기까지 전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쩌면 지금 1.6 터보 모델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직 하이브리드 모델은 환경부 인증 과정을 거치는 중이어서 한 달 내로 다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이거 재미없어,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하신다면 이쪽에 있는 영상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2차 저차 여차 김수관이었습니다.